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시인 봉화창입니다. 벌써 6월입니다. 오늘은 엄마의 손이라는 수필 한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소병국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엄마의 손. 부산 출장길에 남포동 부산국제영화제 광장에 들렀다. 초저녁 가로등 불빛에 거리 바닥에 동판 핸드 프린팅이 선명했다. 국내외 유명 감독과 배우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해서 남긴 조형물이라고 했다. 감독으로서, 배우로서 혼신의 열정으로 명화를 만들어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꿈을 키워준 귀한 손들이다. 무심코 쪼그려 앉아 눈에 들어온 왼손 핸드 프린팅에 내 왼손 바닥을 포개어 보았다. 내 손가락이 조금 긴 듯해서 이름을 보니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불렸던 김지미의 작은 손이었다. 말로만 듣던 대배우의 손을 맞댄 설렘도 잠시, 선명한 음각의 손가락에 동시대를 살다 가신 엄마의 손가락이 살포시 포개지는 것 같았다. 밤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내내 지워지지 않는 왼손의 여운이 엄마 손에 대한 아픈 기억과 따뜻한 손길에 번갈아 젖어들었다. 반세기 전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오촉 전구 아래서 아버지의 단벌 양복에 단추를 달며 씨름하던 엄마의 손이다. 바느질거리 대부분은 큰 누나가 꿰맸지만 유독 아버지 옷만은 엄마가 챙겼다. 다리를 굽히고 앉아 무릎에 옷을 얹고 5 손가락에 흔적도 없는 뭉뚝한 왼손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눌렀다. 바른손 엄지의 반과 둘째 마디만 남은 검지로 바늘을 어렵게 쥐고 옷 안쪽에서 밖으로 찔러 놓았다. 다시 그 손가락으로 단추를 쥐고 작은 단추구멍에 바늘을 넣다가 떨어뜨리길 여러 번. 엄마는 어렵사리 단추를 달았다. 하지만 왼손으로 바늘을 잡을 수는 없어서 바늘귀에 실을 꿰는 일은 언제나 내 몫이었다. 가까스로 숟가락만 잡을 수 있는 손으로 엄마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지었고 빨래와 갖은 집안일을 해냈다. 놋을 얻어 밭을 멜 때는 주인이 말로만 하면 놋들이 게으름을 핀다 면서 바늘과 숟가락을 쥐던 짧은 엄지와 검지로 호미를 잡고 밭고랑을 앞장서 갔다. 한겨울에는 빨래하다 양손에 꿰맨 상처 끝이 터져서 피고름이 나기도 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자식들에게 의지했는데 시켜놓고도 애타하던 눈빛이 지금도 생생하다. 언젠가 700의 총에 봄소풍을 갔을 때 동행한 학부모들과 함께 김밥을 먹는 자리에서 엄마가 자꾸 손을 뒤로 감추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당시에는 철없는 어린애였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리듯 아파왔다. 엄마의 손은 내가 열이 나면 이마를 짚어보고 물수건을 올려주는 체원계였고 체해서 불룩해진 배를 밤새 쓰다듬어 내려주던 이 세상에 나만의 약손이었다. 학년이 몇 번 올라간 어느 해 동네 우물가에서 아줌마들이
엄마의 손에 대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자식들 떡해주려고 방앗간에 쌀아기 빻으러 가서 일 거들다 손이 피대줄에 딸려갔었대. 자식들 떡해 먹으려다 손을 다쳤다는 말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철부지였던 나는 엄마의 불편한 손을 어릴 적부터 봐와서인지 무심하게 보며 자랐다. 이후에도 엄마가 손을 다친 이유는 달리 듣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집에서 엄마의 손에 관해 묻거나 말하는 것은 무언의 금기 사항이었다. 작년 12월 엄마 기일을 앞두고 둘째 누나와 통화하던 중에 엄마 손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가 떡살을 빻으러 갔다가 다친 건 맞는데 생일이 같은 나와 둘째 누나의 생일떡을 하러 간 거였다고 했다. 더구나 너무나 심하게 다쳐서 시골 병원에서는 수술하지 못하고 도해지 병원으로 옮기다가 봉합수술 기회마저 놓쳤단다. 당시 엄마 뱃속에는 내 동생이 있었는데 사고로 7개월 만에 세상에 나왔지만 인큐베이터는 엄두도 못 내고 집에서 키우다 잘못됐다는 말까지. 휴대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충격이었다. 엄마의 사고는 더 큰 아픔의 시작이었다고 했다. 엄마는 반년을 치료하고 퇴원했지만 손가락을 다 잃고 상처도 아물지 않아 집안일은 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 심장 두근거림과 신경쇠약의 고혈압까지 사고 후유증이 심각했다.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5학년인 큰 누나가 학교를 포기하고 엄마를 대신했다. 나를 업고 두 여동생을 돌보며 부엌 살림과 농사일까지 챙겨야 하는 감당하기 힘든 역할을 했다고 한다. 엄마는 내가 중학교에 갈 무렵 고혈압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가까스로 일어났으나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손가락을 잃은 지 10여 년 만에 우리 곁을 떠났다. 학업까지 포기하고 평생 고생만 하던 큰 누나는 당뇨병에 신장투석을 하다가 쇼크로 짧은 생을 마쳤다. 전화를 끊자 가슴이 먹먹했다. 내 생일떡을 하러 방앗간에 간 것이 불행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생일이 아니었다면 엄마의 사고도 큰 누나의 고달픈 삶도 없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5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얄궂은 사실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내게 세상의 빛을 보게 해준 은혜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렇게 무겁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워 주었으니. 며칠 후 둘째 누나가 전화를 걸어와 걱정스레 말을 꺼냈다. 네가 아는 줄 알았다. 괜히 얘기했네. 내 잘못이 아니니 자책하지 마. 하지만 나는 힘없이 따지듯 물었다. 왜 이제 말해준 거야? 내가 꼭 알아야 하고 잊어서는 안 될 일인데. 부산국제영화제 광장의 핸드프린팅을 보고 돌아설 때 엄마의 불편한 손이 내 마음에 더 아리게 다가왔다. 여태껏 나는 엄마의 손과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리고 큰 누나의 희생이 얼마나 컸을지 그 깊이를 감히 짐작하지도 못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지금의 나로 살게 해주었던 말할 수 없는 아픔에도 험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던 엄마의 손과 엄마의 손이 되어준 큰 누나였다. 여기 새겨진 어떤 거장들의 손에 비할 수도 없을 만큼 내게는 따뜻하고 고귀한 손이다. 주체할 수 없는 송구함과 고마움이 밀려들었다. 먹먹해진 시선이 내 손에 떨구어졌다. 불편함을 모르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던 내 손. 유난히 굵은 손마디와 긴 손가락, 윤기 나는 연한 분홍색 손톱까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마의 손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어버이날이 지난 주말 아침 생일 축하 문자가 꼬리를 물었다. 우리 막냉이 미역국은 먹었냐? 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책 읽기를 마치며 여러분의 손을 지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손을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마디가 울퉁불퉁하고 거칠며 손톱은 닳아서 깎을 필요가 없던 그 손이 우리를 진정 살게 해준 감사하고 또 감사한 손이었습니다. 섬섬 옥수보다 더 고운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